충주에 사시는 하복남 어르신, 올해 72살이십니다. 오랫동안 버스를 몰아오셨는데 은퇴하신 뒤로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하세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뚝이 얇아지고 허벅지에 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겁니다. 순간 내가 이러다 쓰러지는 건 아닌가 싶었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체중계 숫자는 예전과 같은데 어딘가 힘이 없어진 느낌.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이상하게 흔들리거나 장바구니를 들다가 손목이 뻐근해지는 경우요.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예요. 오늘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밥상 위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단순히 이거 드세요가 아니에요. 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속 이야기까지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최근 6달 사이에 팔다리가 가늘어진 느낌이 드시나요? 계단 한 층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다리가 후들거리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2번, 3번 힘을 줘야 하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꼭 필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근육이 왜 중요한지 어른들은 대부분 아시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창고예요. 단백질을 저장해 뒀다가 몸이 아프거나 수술을 받거나 감염이 생겼을 때 그 단백질을 꺼내 손상된 조직을 고칩니다. 근육이 튼튼한 어르신이 큰 수술 뒤에도 빨리 회복하시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또 근육은 혈당을 담아두는 가장 큰 그릇이기도 합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면 그 포도당을 근육이 흡수해서 저장해요. 근육이 줄면 혈당을 담을 그릇이 작아지니 그게 바로 당뇨로 이어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근육이 줄기 시작하면 악순환이 생겨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더 안 움직이게 되고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근감소 소용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일단 빠지기 시작한 근육은 가만히 두면 멈추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근육은 얼마나 빠질까요? 30살 이후부터 해마다 조금씩 줄기 시작합니다. 50살이 넘으면 1년에 1% 정도요. 70이 넘으면 1년에 최대 3%까지 빠질 수 있어요. 계산해보면 70에서 80 사이 10년 동안 근육의 거의 30%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30% 줄면 근력은 그보다 훨씬 많이 줄어요. 근육이 100이면 근력은 100 이렇게 비례하지 않거든요. 근육량이 30% 줄면 근력은 50에서 70%까지 줄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근육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근섬유가 있어요. 빠르게 수축하는 근섬유와 느리게 수축하는 근섬유요. 나이가 들면서 빠르게 수축하는 근섬유가 특히 더 많이 사라져요. 이게 바로 순간 힘이 갑자기 없어지는 이유예요. 물건을 집으려다 놓치거나 문지방에 발이 걸리거나 욕실에서 미끄러질 때 반사적으로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충주의 하복남 어르신도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체중은 그대로여도 근육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대한근감소증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7.9%가 근감소증 진단을 받고 있고 80대로 가면 5명 중 1명꼴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자극을 주면 다시 만들어질 수 있어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꼭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근육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거든요. 우리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몸 안에서 소화되어 아미노산이 되고 그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들어가 새 근섬유를 만들어요. 비유하자면 벽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단백질은 근육이라는 집을 짓는 벽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덜 만들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문 용어로 동화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젊을 때는 재료를 갖다 주면 공장이 바로 돌아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장이 좀 느려지고 반응이 떨어지는 겁니다. 재료를 가져다 줘도 공장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장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류신이 충분하게 들어와야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 즉 엠털이라는 신호 체계가 켜져요. 그런데 류신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류신은 스위치를 켜는 역할이고 실제로 근육을 짓는 재료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전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단백질 보충제 중에 류신만 따로 먹거나 BCAA라는 것만 먹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류신 단독이나 BCAA만으로는 근육량이 늘지 않아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완전 단백질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5가지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음식들에는 유신을 포함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거든요.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내 몸무게 2를 곱하면 됩니다. 60kg이신 분은 하루 60g이요.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근육을 만드는 효율이 떨어지니 조금 더 드셔야 해요. 몸무게의 1.2에서 1.5 정도를 곱하세요. 60kg이시면 하루 72에서 90g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드시면 안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매 끼니마다 류신 문턱을 넘어야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지기 때문이에요. 한 끼에 25에서 30g 정도, 그 안에 류신이 2g 이상 들어오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음식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북어채 드셔보셨죠? 노랗고 납작하게 말린 명태살이에요. 이게 단백질 이야기를 하면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에요. 북어채 100g에 단백질이 무려 76에서 77g이 들어있어요.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23g이니까 3배가 넘어요. 이렇게 농축된 이유가 있어요. 명태를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거의 다 빠지거든요. 단백질은 그대로인데 무게가 줄어드니 100g 기준으로 단백질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북어채에는 류신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나트륨이 적어요. 황태채와 비교해도 훨씬 담백하고 짜지 않아서 혈압이 높은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칼슘도 100g당 282mg이 들어있어요. 멸치 못지않아요. 뼈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북어채를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잠깐 물에 불려서 드세요. 딱딱한 채로 먹으면 씹기 힘드시고 소화도 느리거든요.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불리면 한결 부드러워져요. 그 상태로 북어국을 끓이시면 속도 편하고 단백질도 든든하게 보충할 수 있어요. 이때 계란 1개를 풀어서 같이 넣어보세요. 북어채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한데 달걀이 그걸 보충해줘요. 비타민 D는 근육 기능 유지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북어채와 계란이 만나면 단백질 흡수율도 올라가고 비타민 D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여수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남순영 어르신 68살이세요. 오랫동안 요리를 해오셨는데도 정작 본인은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대요. 그러다 무릎이 안 좋아지고 장바구니 들기가 힘들어지면서 걱정이 커지셨다고 해요. 그 어르신이 북어국을 매일 아침 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2달이 지나자 허벅지 힘이 달라진다고 느끼셨다고 해요. 별거 아닌 것 같던 북어 한 줌이 이렇게 달라지게 할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청국장 가루입니다. 청국장을 말씀드리면 냄새 때문에 손살에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청국장 가루는 냄새가 훨씬 덜해요. 그리고 일반 청국장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나 돼요. 100g에 35에서 4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청국장 가루를 드셔야 하는 이유가 단백질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나토키나제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혈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혈전이라고 하죠.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물질이 있는데요. 나토키나제는 이 혈전의 골격인 피부린을 직접 녹여요. 그리고 혈전이 잘 녹지 않게 방해하는 물질인 PAI21이라는 것도 분해해버려요. 혈압을 높이는 시스템인 RAAS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단백질 보충도 하고 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다니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단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나토키나제는 열에 약해요. 오래 끓이면 이 성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청국장 가루를 드실 때는 너무 오래 가열하지 마세요. 된장국이나 찌개에 넣으실 때는 불을 끄기 직전 마지막에 한 스푼 넣는 게 좋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이나 두유에 한두 스푼 타서 드시는 거예요. 가벼운 아침 식사로 드셔도 되고 식사 후 마시는 음료처럼 드셔도 좋아요.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쌈을 싸 드실 때 청국장 가루를 된장 대신 찍어 드셔도 구수하고 맛있어요. 원주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신 정기원 어르신 75이세요. 땅을 일구며 평생 살아오셔서 몸을 안 쓰신 건 아닌데 예순을 넘기면서 허리와 다리가 눈에 띄게 약해지셨대요. 청국장 가루를 아침마다 두유에 타서 드시기 시작했는데 석 달이 지나자 소나귀 힘이 나아지고 뒷산 오르기가 한결 편해지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다 들어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하셨대요.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제대로 알고 먹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인데 왜 이렇게까지 추천하느냐고 하실 수 있어요. 일반 요거트와 그릭 요거트는 다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 즉 물기를 한 번 더 걸러낸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일반 요거트의 거의 2배입니다. 150g 기준으로 단백질이 약 18에서 20g 들어있어요. 또 그릭 요거트에는 유익균이 풍부해요. 이 유익균이 장 속에서 뭘 하는지 아세요? 일단 소화를 도와줘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장이 건강해지면 음식에서 영양소를 뽑아내는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단백질을 먹어도 장이 약하면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그릭 요거트를 꾸준히 드시면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 다른 단백질 음식의 흡수율도 함께 높여주는 거예요.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면서 단백질과 유익균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거든요.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해요. 단맛 나는 요거트에는 설탕이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분표를 보시고 무가당 또는 플레인으로 된 것을 고르세요. 마트에서 사시면 조금 비쌀 수 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큰 것 하나를 깨끗한 면 보자기에 붓고 아래에 그릇을 받쳐서 냉장고에 하룻밤 두세요. 다음날 아침이면 물기가 내려가고 보자기 위에 꾸덕꾸덕한 그릭 요거트가 생겨요. 여기서 팁 하나요. 보자기 아래로 내려간 맑은 물, 그게 유청이에요. 버리지 마세요. 이 유청에도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B군이 들어있어요. 밥 지을 때 물 대신 넣거나 찌개 끓일 때 한 국자 더해보세요. 고소한 맛이 은은하게 더해져요. 청도에 혼자 사시는 배복자 어르신 79살이세요.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잘 내색도 안 하시는 분인데요.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기도 힘드셨대요. 큰 마음 먹고 영양 관리를 시작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아침마다 집에서 만든 그릭 요거트였어요. 방울토마토 몇 개와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드셨대요. 4달 뒤에 자식들이 찾아왔는데 어머니 얼굴이 달라졌다고 하더래요. 무릎도 예전보다 편하다 하셨고요. 혼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배복자 어르신이 보여주셨어요. 네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작고 납작한 렌즈 모양의 콩인데요. 빨간색, 녹색, 갈색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요. 렌틸콩 100g에 단백질이 20에서 25g이나 들어있어요. 미국 농무부가 2025년 시기지침에서
식물성 단백질 식품 중 가장 먼저 추천한 것이 바로 렌틸콩이에요. 그러면서 붉은 고기는 줄이고 렌틸콩 같은 콩류를 늘리라고 권고했어요. 렌틸콩의 특별한 점은 또 있어요.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안성맞춤이에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철분과 엽산이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알려드릴게요. 렌틸콩은 색깔에 따라 특성이 조금 달라요. 빨간 렌틸콩은 껍질이 없어서 소화가 가장 잘 돼요. 치아가 약하시거나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15분이면 완전히 익고 죽이나 스프에 넣으면 부드럽게 으깨져요. 녹색이나 갈색 렌틸콩은 껍질이 있어서 씹는 맛이 있고 식이섬유가 더 많아요. 샐러드나 반찬으로 활용하기 좋아요. 콩을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렌틸콩은 다른 콩류보다 이런 증상이 훨씬 적어요. 특히 빨간 렌틸콩은요, 거의 없는 편이에요. 드시는 방법도 간단해요. 씻어서 바로 삶을 수 있어요. 불릴 필요가 없거든요. 15분에서 20분 삶아서 부드러워지면 다 됐어요. 그냥 밥 지을 때 쌀이랑 같이 넣으셔도 되고, 찌개에 넣으셔도 되고, 두부 무침에 한 주먹 더 하셔도 잘 어울려요. 진주에서 돼지고기 식당을 하시는 곽연순 어르신 64살이에요. 고기를 늘 구우시는데도 정작 본인은 너무 기름진 거 싫다고 잘 안 드신대요. 그러다 최근에 렌틸콩을 알게 되셔서 아침밥에 넣어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2달 뒤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작은 콩 한 줌의 힘이 정말 대단하지요. 5번째, 마지막 음식이에요. 고등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생선이죠. 그런데 고등어를 단백질 이야기하면서 꼭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단백질도 100g에 약 20g으로 충분하지만 오메가3 함량이 특히 높기 때문이에요. 오메가3가 근육에 왜 중요할까요? 아까 동화저항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잘 안 된다고요. 오메가3의 EPA, DHA 성분은 이 동화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유럽 5개국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2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오메가3와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서 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건강 수명이 더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메가3는 만성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요. 이게 결국 근육세포가 단백질을 더 잘 받아들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어는 비타민 D도 들어있어요. 100g만 드셔도 하루 비타민 D 필요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외출이 줄어드신 어르신들한테 특히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햇빛을 받아도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가격도 좋아요. 고등어 100g이 약 2,000원이에요. 같은 양의 소고기는 10,000원 가까이 하고 연어는 6,000원이에요. 영양은 충분하고 가격은 훨씬 착해요.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절약을 미덕으로 여기시잖아요. 고등어는 그 어떤 단백질 음식보다 가성비가 좋아요. 고등어 구우실 때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연기 많이 나면 안 돼요. 230도 이상 강불에서 구우면 조리 과정에서 몸에 안 좋은 물질이 생겨요. 주방 후드 켜고 창문 열어서 환기하면서 기름종이에 고등어를 싸서 약불에서 천천히 구우세요. 기름종이 안에서 쪄지듯 익으니 속이 촉촉하고 영양도 지킬 수 있어요. 카레가루를 조금 뿌리면 맛도 풍부해지고 강황의 항염증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요. 자, 5가지 음식을 다 알아봤어요. 북어채,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고등어입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단백질을 드실 때 피해야 할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실수는 저녁에 몰아 드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간단히, 점심은 적당히 드시고 저녁에 제대로 드시거든요. 하지만 단백질을 저녁 한 끼에 몰아 드시면 근육 합성 효율이 크게 떨어져요.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하루에 한 번만 켜는 거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에 고르게 25에서 30g씩 나눠서 드셔야 스위치를 3번 켤 수 있어요. 같은 양을 드셔도 훨씬 효율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단백질만 드시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하지만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자극하고 그 인슐린이 아미노산을 근육 안으로 데려다 줘요. 탄수화물 없이 단백질만 드시면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미밥이나 잡곡밥 같은 좋은 탄수화물을 적당히 함께 드세요. 세 번째 실수는 운동 없이 드시는 거예요. 단백질이 아무리 좋아도 근육에 자극을 줘야 근육이 만들어지는 재료를 쓸 이유가 생겨요. 아주 어렵고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벽에 손대고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10번. 이런 것들이 근육 세포에 신호를 줘요. 단백질 드신 후 한두 시간 안에 간단한 움직임이라도 하시면 효과가 훨씬 커져요. 자, 여기서 잠깐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드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있어요. 이걸 알고 드시면 효과가 훨씬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단백질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근육을 만드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게 더 문제예요. 단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병원과 상의하신 뒤에 드세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고기가 좋다고 해서 삼겹살이나 갈비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요. 고기는 좋은 단백질 식품이에요. 하지만 기름진 부위를 너무 자주 드시면 심혈관에 부담이 돼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처럼 다양하게 번갈아 드시는 게 좋아요. 혹시 고등어 냄새가 싫으셔서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드시기 전에 소금과 식초를 조금 뿌리고 10분 정도 두시면 비린내가 훨씬 줄어요. 기름 종이에 싸서 카레가루 뿌리고 구우면 카레 향이 생선 냄새를 가려줘요. 고등어 김치찜이나 고등어 조림으로 만들어 드시면 비린맛 거의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렌틸콩 드시고 배에 가스가 찬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빨간 렌틸콩을 고르세요. 껍질이 없어서 가스 발생이 훨씬 적거든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차차 늘려가세요. 이제 자가진단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종아리 둘레예요. 줄자로 종아리에서 가장 굵은 부분을 재보세요. 남성은 34cm 이상, 여성은 33cm 이상이 되어야 근육량이 충분하다고 봐요. 두 번째는 의자 기립 테스트예요. 팔짱 끼고 의자에 앉아서 30초 동안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30초에 11번 이상 하시면 대체로 하체 근력이 양호한 거예요. 세 번째는 소나기 힘이에요. 물이 가득 든 2리터 페트병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려서 10초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해보세요. 이 3가지를 오늘 해보시고 한 달 뒤에 다시 해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음식을 꾸준히 드셨다면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운동 이야기도 잠깐 드릴게요. 단백질 음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음식만큼 움직임도 중요해요. 아주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서기 10번, 벽에 손대고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15번. 이것들이 근육세포에 신호를 줘요. 단백질 드신 후 한두 시간 안에 이런 간단한 움직임이라도 하시면 효과가 훨씬 커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혼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혼자 드시면 입맛이 없으셔서 대충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릭 요거트나 두유에 청국장 가루 타서 마시는 걸로 시작하세요. 10분도 안 걸려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것보다 이 한 그릇이 훨씬 나아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하나만 내일 아침에 시작해 보세요. 그릭 요거트 한 그릇, 청국장 가루 한 스푼, 북어채국 한 그릇. 그 하나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여러분의 몸을 바꿔요. 우리 세대는 힘든 시절을 이겨낸 세대예요. 이 정도는 거뜬히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건강해요.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음식을 하루 식탁에서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예시를 드릴게요.
아침은 가볍게 시작하되 단백질은 든든하게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에 청국장 가루 한 큰 술을 넣어요. 방울토마토 67개, 견과류 한 줌을 함께 올리세요. 꿀 한 티스푼, 들기름 조금, 소금 한 꼬집. 이렇게 하시면 단백질 28g 이상이에요. 아침에 류신 문턱을 넘기에 충분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속이 편하네요. 점심에는 고등어 한 토막이 주인공이에요. 기름 종이에 싸서 약불에 천천히 구우세요. 카레가루 뿌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금치 나물 한 접시, 현미 잡곡밥 한 공기를 곁들이면 완벽해요. 단백질 약 28g, 오메가3, 비타민 D까지 함께 다 들어가요. 저녁은 북어채 달걀국으로 마무리해요. 북어채 15g을 불려서 달걀 1개를 풀어 국을 끓이세요.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을 한두 개 넣으면 비타민 D가 더해져요. 반찬으로는 두부와 렌틸콩을 함께 으깨서 브로콜리에 무친 것을 드세요. 두부 80g, 삶은 렌틸콩 30g이면 식물성 단백질도 넉넉히 들어와요. 현미밥 한 공기와 함께 드시면 저녁 단백질 약 33g이에요. 이렇게 3끼를 드시면 하루 단백질 총 90g 가까이 되어요. 그리고 류신, 비타민 D, 오메가3, 나토키나제, 식이섬유까지 골고루 챙기는 황금 식단이 완성됩니다. 충주의 하복남 어르신이 이 식단을 시작하신 건 겨울 초입이었어요. 처음엔 뭘 이렇게 먹어야 하나 하고 귀찮으셨대요.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2달째 되던 날 화장실에서 일어나는데 예전처럼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더래요. 이게 음식 때문인가 싶어서 더 열심히 먹게 됐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동네 뒷산을 일주일에 2번은 오르신다고 해요. 은퇴 후 몸이 무너지나 싶었는데 밥상 하나로 다시 일어서신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혼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식들과 떨어져 사시거나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을 위한 팁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재료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북어채는 작은 것 살짝 떼어내서 물에 불려 국을 끓이면 돼요. 청국장 가루는 한 통 사두면 오래 쓸 수 있어요. 렌틸콩은 미리 삶아서 작은 봉지에 나눠 냉동해 두면 꺼내서 바로 쓸 수 있어요. 고등어는 2,000원짜리 한 마리를 기름종이에 싸서 구우면 혼자 드시기 딱 좋아요. 비싼 영양제 살 돈으로 이 음식들 사서 드시면 훨씬 더 몸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근감소증은 조용히 진행돼요. 체중이 변하지 않아도 근육은 빠질 수 있어요. 그 결과 힘이 없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당뇨까지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걸 막는 핵심은 단백질이에요. 하루에 체중 킬로그램당 1.2에서 1.5g 3끼에 나눠서요. 그런데 단순히 단백질 양만 채우면 안 돼요. 나이 든 몸은 동화저항 때문에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반응이 떨어져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류신이 충분히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 식품을 드셔야 해요. 북어채로 류신 풍부한 단백질을, 청국장 가루로 단백질과 혈관 건강을, 그릭 요거트로 단백질과 장 건강을, 렌틸콩으로 식물성 단백질과 혈당 관리를, 고등어로 단백질과 오메가3와 비타민 D를 한꺼번에 챙기세요. 그리고 단백질은 저녁에 몰지 말고 3끼에 나눠서 탄수화물과 함께 식후 가벼운 움직임과 함께 드세요. 여러분, 근육은 포기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어요. 60대, 70대, 80대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해드린 어르신들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세대예요. 밥 한 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 밥 한 끼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북어채 한 줌, 청국장 가루 한 스푼, 그릭 요거트 한 그릇, 렌틸콩 한 주먹, 고등어 한 토막. 이것들이 여러분의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손주들과 공원을 함께 걷고 자식들 앞에서 스스로 밥상을 차리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사실 수 있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가진 주변 분들께 알려주세요. 이런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앞으로의 몇 년을 크게 달라지게 할 수 있거든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
어떻게 달라지셨는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기뻐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오늘 이야기해드린 북어채,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고등어 이 5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밥상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청국장 가루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청국장 가루에는 비타민 K도 들어있어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뼈도 약해지고 혈관도 탄력을 잃기 마련인데 청국장 가루 한 스푼이 이 2가지를 함께 잡아줄 수 있어요. 렌틸콩을 드시면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어요. 렌틸콩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그러면 장이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장이 다른 음식에서 영양소를 뽑아내는 효율을 높여줘요. 음식을 잘 먹어도 장이 나쁘면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렌틸콩이 그 문제를 근본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렌틸콩을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방울토마토나 브로콜리, 피망 같은 채소를 함께 곁들여 보세요. 같은 양을 드셔도 몸에 들어오는 철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고등어를 드실 때 한 가지 더요. 고등어는 일주일에 2~3번 드시는 게 적당해요. 오메가3는 좋지만 등푸른 생선을 너무 자주 드시면 중금속이 쌓일 수 있거든요. 다른 날에는 삼치나 꽁치, 연어 같은 다른 생선으로 바꿔가며 드시면 영양은 유지하면서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잠에 대한 이야기도 드릴게요. 근육은 잠을 자는 동안 만들어져요. 낮에 드신 단백질이 밤에 자는 사이에 근육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중요해요. 7시간에서 8시간을 목표로 하시고 주무시기 1~2시간 전에 그릭 요거트를 한 그릇 드시면 더 좋아요.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밤새 근육 합성에 쓰일 수 있거든요. 낮에 챙기고 밤에도 챙기는 거예요. 수분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근육의 70% 이상이 수분이에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수분도 더 필요해요.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화장실이 귀찮으셔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도 제 기능을 못해요. 조금씩 자주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나이 드는 것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나이 들면 힘이 없어지는 거지 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근육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훨씬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이 그 첫걸음이에요. 우리 함께 시작해요. 우리 모두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질문 몇 가지에 더 답해 드릴게요.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충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북어채 한 줌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비타민 B군이 함께 오고 청국장 가루에는 나토키나제, 이소플라본, 비타민 K가 함께 와요. 음식은 패키지예요. 보충제는 단백질 하나만 들어오는 것과 달리 음식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챙겨줘요. 가능하면 음식으로 먼저 채우세요. 아침에 입맛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릭 요거트나 두유에 청국장 가루 한 스푼을 타서 드세요. 무겁지 않고 준비 시간도 3분이 채 안 걸려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것보다 이 한 잔이 근육 합성 스위치를 한 번 더 켜주거든요. 운동을 전혀 못하는 상태예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요. 그래도 단백질 드시면 효과가 있나요? 당연히 있어요. 운동이 있으면 더 좋지만 운동 없이 단백질만 드셔도 근육 손실을 늦추는 효과는 있어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조금씩 움직임을 늘려가시고 일단 단백질부터 충분히 드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은 마트나 재래시장 어디서나 구하실 수 있어요. 북어채는 건어물 코너에, 청국장 가루는 건강식품 코너에, 그릭 요거트는 유제품 코너에, 렌틸콩은 잡곡 코너에, 고등어는 생선 코너에 있어요. 이것들이 없는 마트는 없어요. 이번 장 보실 때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꼭 들고 오세요.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요.
우리가 스스로 걷고 움직일 수 있어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어야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요. 그 힘이 밥상에서 나와요. 오늘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밥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드렸으면 해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오늘이 우리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요.